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을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법리상의 의문점이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제라도 보통 항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특검은 관련해서는 일단 이미 재구속됐으니까 항고는 실익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오니까 네. 보통 항고가 뭐지? 예, 그렇죠. 뭐 특별 항고도 있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조금 기억을 우리 더 되짚어 보면 3월 8일이었나 언제였나? 아무튼 지기현 판사가 뭔 날짜로 70년간 날짜로 구속기간 산정하던 관행을 쫙 없어지고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참 기발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윤석열을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저 의왕 그 서울구치소에서 막 100몇 미터를 쫙 이렇게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 불어 나오면서 그때 다들 심상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즉시 항고를 해라.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 석방 결정이 옳은 건지를 그럼 검찰은 쉽게 말하면 한 방 먹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당신들이 잘못한 게 아니란 걸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항고를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구속을 취소시킨 지기현 판사의 결정이 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당연히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안 했어요. 예. 그날 밤새도록 회의를 했다고 하더니 즉시 항고를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 비난이 대단했지만 어쨌거나 풀려난 윤석열은 그 칩거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면서 뭐 계속 자유인 신분으로 있었잖아요. 그때 안 했던 게 즉시 항고예요. 지금 문형배 전 헌재 소장 대행이 얘기한 보통 항고는 근데 이 즉시 항고라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일주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은 전적이 지나갔으니까 지금에라도 당시 피고인 윤석열을 풀어준 법원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절차상으로라도 입증하고 정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보통 항고를 해보자는 겁니다. 네. 원래 보통 항고건 즉시 항고건 이거는 왜 생겼냐면 검사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피고인이 자기 권리를 제약받았을 때 이를 보완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넓은 의미의 항고라는 건데 내란범 윤석열을 보호하는 것일 수도 있는 즉시 항고를 왜 안 했느냐. 즉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그냥 다 항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 전 재판관은 즉시 항고는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 예. 보통 항고라도 해봐주는 것인데 특검에서는 지금 현재 특검에서는 이미 다시 재구속돼 있으니 실익이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기현이가 윤석열을 풀어준 게 잘못됐다는 서령 결정이 서령 나오더라도 이미 윤석열은 수감돼 있으니 상태의 변화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뭐 사실 이걸 이렇게 법리적으로 우리가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저보고 누가 그래 핵심이 뭐요? 한 줄로 줄여보시오라고 한다면 지기현이 시간 단위로 뭘 따져서 내란 피고인 윤석열을 풀어준 것의 문제점을 또 한 번 인식하게 된다. 예. 이렇게 하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 발언이 사실 의미 있는 게 네. 전 헌법재판관이기도 하지만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이었습니다. 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이 전이죠. 이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인식을 드러낸 그렇죠. 발언이기 예, 때문에 예. 우리나라 헌법 의미가 해석에서는 있다. 가장 권위자에 속하는 분 아니겠어요? 예.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이 법률가 눈에 봐도 그렇죠. 판사 이 양반이 헌재로 가기 전에는 법원에서 근무했잖아요. 네. 법원 고참 최원로급 판사 법관이 보더라도 지기현의 결정은 대단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발언이 있었는데 네. 직접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위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었죠. 이게 쟁점이에요. 관련해서 헌법을 읽어보시면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요거가 해석이 조금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관련해서 반박하는 발언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오히려 국민의 권력이 모든 그 권한이나 권리에 위에 있다라는 의미다라고 해석하는 예.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소장님은? 문형배 전 헌재 소장 대행께서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아주 짧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예. 좀 길게 설명을 했으면 이렇게 분분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뉘앙스가 좀 까리하긴 해요. 약간 쎄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날인가 뭐 그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권력엔 서열 순서가 있는데 국민 주권이 그렇죠. 1위고 예. 그다음에 선출 권력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임명된 권력이다라는 건데 권력의 서열을 1, 2, 3으로 해놓은 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저는 국민적 정치적 감각으로는 다 동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 시험 봐서 법관의 권위를 획득하고 있는 행사 중인 법관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권력의 크기나 정당성은 세 번째쯤 된다. 선출 권력 다음이란 그렇게 뜻이잖아요. 보시는군요. 그게 예. 이제 이재명 대표, 예, 이재명 네네, 대통령의 맞습니다. 워딩이었고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이랬더니 문대행이 헌법을 한번 보시라. 그래서 좀 까리하고 쎄했는데 네.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100% 격하게 공감합니다라는 것으로 들리진 않았어요. 그게 저는 상식적 한국말 같아요. 예. 그렇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가 100% 틀렸다라고 쌍집행이를 짚고 있는 것 같지도 않긴 해요. 다만 현직 그 두 사람이 그거 동기입니다. 이재명 예. 문형배 두 사람이 사법고시 그 동기예요. 예, 예. 연수원도 그렇게 알려져 동기고. 있죠. 예, 뭐 맞습니다. 예. 얼마나 개인적으로 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그거는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는 뭐 인연은 살짝 없다고. 하면 뭐 예. 결혼식이 뭐 갔다든가 네. 어쨌다든가. 근데 이건 두 사람의 우정의 강도에 예, 예. 관한 문제가 아니고 해석의 문제나 견해 차이가 있을 수야 있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법률적인 견해에서 대통령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다만 그가 문영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좀 의미를 두는 점은 있는데 저는 정면 배치는 아니라고 보고 예. 서로 좀 논의를 해나가자는 점잖은 네. 표현으로 인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문영배 재판관의 지금까지의 성정으로 봤을 때는 네. 뭔가를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리고 네. 대통령 말을 또 명확하게 뭐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점은 있겠죠. 근데 이 맞습니다. 양반이 무슨 사심이 있거나 예. 정치적 야욕이 있거나 네. 이를테면 한때 한덕수처럼 그런 사람 그래 같지는 보이지는 않죠. 않고 예, 예. 매우 소탈하고 그냥 고기가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다 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수지청 즉 무언가 네. 네. 이분은 좀 그런 과가 아닌가 싶고 어떤 말을 해도 우리가 고깝게 듣거나 정치적으로 덧칠을 하거나 그럴 분 같지는 않아 보여요. 예. 네. 또 하나의 발언이 있는데 내란 네. 재판부 최근에 많이 이제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이의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약간의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서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법부가 알아서 만들어라라고 하는 네. 민주당의 기본적인 그 입장과는 좀 결이 맞는 거는 같습니다. 네. 그 법관으로서 저는 이 수준밖에는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솔직히. 예, 예. 이 사람이 법관 한 5년 하고 지금 나와서 열심히 뭐 사회활동하는 변호사라면은 길게 뭔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 근현대사 12월 3일 계엄 이후로 문영배라는 이름 석자가 갖고 있는 사법부나 정치권 내에서의 이름의 무게나 파장, 영향력 같은 걸 생각하면 본인도 말을 아마 걸러서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란 특별 전담 그거에 대한 이 정도밖에는 입장 표명이 안 될 것이다. 근데 단칼에 끝날 수 없다는 점이 저는 포인트 같아요. 그렇군요. 관련해서 중요한 뉴스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 내란 및 특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예.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 3대 특검 모두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일단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중앙지법과 고등법원에 각각 3개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를 하고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항소심은 3개월 이내, 대법원 상고심은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기간까지 정했고요. 판결문 명시, 재판 과정, 녹화, 촬영, 중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이 부분도 했고 가장 중요한
재판부의 판사 임명 관련해서 원래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는데 그거는 빼고 예. 논란이 좀 있었죠. 예.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4명, 법무부가 1명을 추천하도록 한다. 임명은 대법관이 하도록 하겠죠. 예, 그러니까 요렇게, 민주당 마음에 드는 판사로 채우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그렇죠. 오해를 예.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네. 우리는 빠지겠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발의를 했습니다. 저는 일단 그게 가지런해 보이긴 하는 게 뭐가냐면 예. 지금 특검이 3개잖아요. 예. 그 전담 재판부를 하나씩 만드는 것도 why not? 네. 이거죠. 그렇죠. 예. 빨리 하자는 것도 하나 있거든요. 예. 요것에만 집중해서 이 재판부는 한시적으로 요것만 빨리 명확하게 끝까지 파헤쳐서 하자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입법부의 소관 사항이 아닐까.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전담 재판부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요. 사면, 감형,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데 요게 이제 앞으로 이제 법사위에서 논의가 돼서 네. 이제 본회의로 올라갈 텐데 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의 추이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0초만 예. 부탁해요. 우리 현대사가 이렇게 제대로 징치하지 못해서 잘못된 질곡을 되풀이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문제를 짚으셨습니다.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그들도 않으려면 내란 수괴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되풀이돼서는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들을 끝까지 징치하고 아직도 감옥에 있게 하거나 사형을 집행했다면 그 뒤에 누가 감히 그런 계엄을 추진이라도 하겠습니까? 아주 미친놈 같으면 또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저는 국힘이 이런 구구 세력과 지금도 네. 결탁을 하고 내란 관련해서 옹호 발언을 계속하는 이유도 관련 재판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빠르게 했었어야죠. 이미 했었어야 됩니다.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했던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었고 예. 사람들이 그래서 아직도 그들의 무덤에 침을 뱉거나 또는 전두환은 어디 가서 묻힐 곳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깐깐한 정치 시원하게 짚어봤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